안녕하세요. 마음을 두드리는 라디오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왕반장입니다. 오늘 하루 활기차고 기쁘게 시작하셨는지요? 오늘 하루는 즐거움과 감사로 마감을 하셨는지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식습관에 관련된 내용으로서요. 역류성 후두염입니다. 역류성 후두염을 앓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아니면 역류성 후두염이지만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역류성 후두염이 아닐지라도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류성 후두염에 걸리게 되면 마른 기침을 자주 하게 됩니다. 겨울철에는 찬바람을 마시게 되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죠. 반면 여름철에는 그만큼 적게 하지만 사시사철 기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공공장소 같은 곳에서 기침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겨울철에는 감기 걸린 사람으로 오인을 해서 감기 바이러스를 퍼뜨린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눈살을 찌푸리시거나 언짢아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 기침을 하게 되면 무슨 중병에 걸린 사람으로 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불편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죠. 식사 자리에서도 기침을 하게 되면 참 실례가 많이 되죠. 그리고 경청해야 되는 자리에서 기침을 할 때 그때 굉장히 미안하죠. 기침을 참아 보려고 해도 이 기침을 참을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관이 간질간질하고요. 텁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기침을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민망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기침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침을 하게 되다 보면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요. 신경 쓰여지는 부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이 마른 기침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역류성 후두염 걸리기 전에는 콧물이 안 났는데 역류성 후두염 걸린 다음에는 콧물이 자주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고칠 수도 있고 예방할 수도 있으니까요. 먼저는 역류성 후두염이 온 원인은 식습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바로 식사를 하고 나서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바로 눕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한 다음에 보통 우리가 식사를 예를 들어서 볼 때요. 식사를 하고 나서 약 2시간이나 3시간 지나야 완전히 소화가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지나야 소화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보면 늦게 집에 귀가하셔서 피곤하시니까 과식을 하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경우들이 있죠. 이것이 여러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역류성 후두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식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요. 사람이 살이 겉만 찌는 것이 아니라 이 속도 살이 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목 구멍이죠. 목구멍도 살이 찌다 보면 조금씩 좁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침을 삼키게 되면 목이 약간 조여지는 느낌이나 뭔가가 걸리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콧물이 많이 나게 되는데요. 콧물이 나는 그 원인은 코 자체가 어떤 질병이 있어서 나기보다는요. 우리 신체 중에 아마 비장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비장이요. 근데 비장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장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그 음식물을 영양분으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장이거든요. 그리고 비장은 수분을 수송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동양의학에서는 정상적인 상태에서의 비장은 인체 정기와 진액을 포함한 수분을 폐를 비롯해서 전신에 수송한다라고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음식물을 섭취하냐에 따라서 비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제대로 못하느냐가 달려 있습니다. 저번에 한번 마음을 두드리는 라디오를 통해서요, 건강과 질병에 대해서 아마 설명해 드린 부분이 있을 겁니다. 1회과 2회 때일 겁니다.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우리가 자연에서 얻어지는 음식들은 다 좋은 음식이고 영양소도 다 풍부하게 다 좋지요. 그렇지만 모든 음식물이 나에게는 다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는 비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을 먹었을 때는 비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했을 때는 어떤 음식을 먹든 괜찮겠지만 사람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뭔가 질병을 얻었다란다면 이제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비장의 어떤 음식물이 어떤 것이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 비장이 제대로 수행할 수도 있고 수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장에서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폐에 보낸다고 했죠. 이런 공급 역할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에게 맞지 않은 음식이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가 이제 몸 안에서 안 좋아지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에 콧물이 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에서 콧물이 나니까 이 목 뒤로에서 콧물이 우리 뒤로 이 목 뒤로에서 넘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하루에 2리터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콧물이 차갑지요. 차가운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목을 간지럽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을 컬컬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럼 여러 가지로 지금 목에 안 좋은 현상들이 발생되죠.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식사를 하고 바로 누웠을 때 위산이 역류하는 경우, 그리고 과식을 해서 살이 쪘을 때, 비만이 됐을 때 목 구멍이 좁아지는 경우, 그리고 콧물이 뒤로 흘러가면서 목을 적시는 경우,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역류성 후두염, 많은 기침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음식도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음식만 먹어도 영양분은 제대로 공급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런 부분도 챙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건강했을 때는 괜찮지만 건강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고 이제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야지요. 사람이 몸이 아프게 되면 나중에 그 아픈 부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해서 더 다른 질병을 생기게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역류성 후두염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과체중도 운동을 통해서 땀 흘리시면서 체중도 조절하시고 또 음식도 조절하시고요. 이런 부분 어떤 식습관도 조금씩 바꾸시고 변화 주신다면 또 좋은 내용으로서 건강의 질이라 생각이 듭니다.